본인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픔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원론적인 얘기 결정은 다 져놓고 지금 넋두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지 결정은 말까요? 다 줘놨네 지금. 본인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들어보시죠. 혼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야 되잖아, 끝까지. 기다려봐요. 여러분이 말고. 하신 얘기에 제가 답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OX로 하고 끝내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에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동감을 일부는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하다못해 3년, 5년 이러다가 또 그냥 계속 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드리면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주차장 쪽에 원래 그게 하천부지거든요.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서 조명 허가를 내고서는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게 법률상 가능한지 현실성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는 뭔가 현실적인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서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유예도 안 주시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된다면 따르자. 대신 최소한의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자 하는 게 그건 지상에서 밥을 먹고 개울가로 발 담그러 가는 것까지는 예. 근데 거기에 선결 조건이 일단은 지상에서 개울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를 물론 대부분의 영업 장소가 개울가에다가 철거가 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주 협소하고 좀 제대로 형식이 안 갖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합법적으로 난립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시면 저는 말씀드릴 때 저는 액면대로 합니다. 그 정치적 함의 이런 거 없어요. 말한 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독점 행위를 좀 막자는 거지.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밥 먹다가 내려가가지고 놀다 오든지 먹던 거 들고 내려가 지가 그 물에 들어가서 먹든지 이건 뭔 상관 있어요. 사실은 그 하천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건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돈 내서 할 일이 아니고 시나 도에서 돈 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그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왜 하천에 못 들어가게 공백을 제가 막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걸 지원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가설물 문제도 좀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풍미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죠. 뭘 하냐면 제가 밭에다가 평상 깔고 거기서 밥상 먹고 밥 먹는 게 불법인가? 기준이 있고 지금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위에다가 아니 나 뭐 파라솔 놓고 아니면 위에 깔끔하게 놓고 평상 놓고 밥 먹는 거 안 되냐?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축구역은 아닐 것 같고 또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뀔 수 있는지를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뭐 성남시 빚 갚았다고 칭찬하는 분들 계시던데 사실 못 갚은 게 이상한 거였어요. 성남시에 가면 황금도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금이 쫙 깔려있는 그런 도로가 아니고 약 1.5km의 도로를 확장을 했는데 3,3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거기다 한 400억 더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동결했습니다. 중단. 현재 투입된 예산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황금도로라고 해요. 성남시에 1년 쓸 수 있는 예산이 보통 한 2천억 정도인데 그거 사업에만 3천 몇백억을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거기에는 6,270억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집을 다 사버리든지 집집마다 1억씩 나눠줘도 남았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1조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성남시청 청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3,400억 정도 들어갔죠. 그런 거 하느라고 빚을 6,552억을 남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갚든지 원상복구해놔야 되잖아요. 도저히 한꺼번에는 불가능하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갚겠다라고 해서 제가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했죠. 과도한 표현이다라는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 법률상 모라토리움은 아니었으니까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똑같은 살림으로
아까 그 빚을 4,889억을 갚았죠. 세금을 우리는 증세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늘릴 권한은 없고 오로지 정해진 세원 가지고 지출을 조정할 권한만 있죠. 토목 예산 이런 거 좀 줄이고 또 낭비되는 예산 축소하고 급하지 않는 거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없애거나 줄이면 지출이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여기다가 시민들이 세금 내지 않고 있는 거. 제가 취임할 당시에 보니까 무려 17만 명이 약 3천억 가량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막 십수년 쌓인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없어요. 그냥 독촉장 보내가 안 내고 그만이에요. 이런 것도 한 150명 정도 고용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죠. 집집마다 다 찾아가서 5천 원 안 내는 사람도 다 찾아가서 왜 안 내셨습니까? 내면 받고 진짜 돈이 없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결손 들여다보니까 잘 살아요. 그럼 바로 가택수색조 딱지를 치고 압류하고 이게 조세정이죠. 누군가는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내야 될 거 안 내고 부당하게 이익 보고 무임승차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의의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인복지, 교육 지원 또는 장애인 지원. 그래서